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윤수민,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윤수민 기자, 오늘 검찰이 이제 당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경찰이 빈손으로 철수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증거 물품이라든가 압수한 물품, 증거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확인서까지 쓰고 최종적으로 철수했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는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발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검찰에서는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요, 이 정진상 실장이 민주당사와 국회 사무실에 머물고 또 이러한 객관적 근거를 확인해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한 거라고 합니다. 검찰은 당사에 정 실장이 머물렀던 걸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물건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요, 지난번에 김용 부원장 압수수색 당사할 때는 의원들이 나서서 막 막던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던데요. 네, 지난달에 김용 부원장 관련 당사 압수수색 때는요. 민주당이 의원 총동원령까지 내려서 당사 진입을 막았는데요. 오늘은 의원들이 동원되지 않았고 극렬한 대치도 없었습니다. 왜 달라진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가 좀 선긋기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엄호하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대응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호 정무부실장은 당직자들과 검사들의 대치 모습을 언론에 노출하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며 당직자들에게 주의 문자를 보냈는데요. 검찰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측근 사법 리스크에 당이 피해를 본다는 내부 반발을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박건영 기자, 이제 정진상 실장에게 이제 칼끝이 향하는 것 같은데 오늘 혐의를 보니까 부패방지법 그리고 뇌물이에요.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이 불법 대선 자금이 아니라 대장동과 위례 사건까지 수사를 확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보면요, 검찰이 지난 9월에 위례 개발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을 추가 기소할 때 적용했던 혐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장동이나 위례 신도시 개발 정보가 민간 업자에게 유출되는 과정에 성남도시개발공사 한 이 정도 차원의 개입까지 확인했다면 이제는 정 실장이 재직했던 성남시 차원의 개입 가능성을 포착한 걸로 보입니다. 이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건넨 1억 4천만 원 정도 큰 틀에서 그 대가를 의심하는 건데요. 결국 정진상, 유동규 이 두 사람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나 또 특혜를 줬다면 이 성남시의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당시 시장 이를 알았는지 밝히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김용 부원장 공소 내용에 아주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대장동 지분을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부원장이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이 대장동 개발 이익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죠.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절반 정도를 가져간 걸로 알려졌는데 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가 거둔 이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 전 본부장 표현을 빌리자면 형제와 같은 사이였죠. 이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도 세 사람에게 떨어져야 할 지분 수익이 428억 원에 이른다. 이게 검찰 판단입니다. 아니, 이게 맞다면 인허가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업에 참여한 꼴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당시 직책을 보면요, 이 정진상 실장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고요, 김용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죠. 사실상 이 축들을 이루고 있는 건데 민간업자가 인허가권자에게 일부 이익을 상납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지분 수익을 보장해줬다 이렇게 보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절반은 그분 거다. 이 그분이 논란이었던 게 다시 부각되는 건데 좀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이 그분이 누군지 이걸 대선 때 화제가 됐었죠. 네. 이 김용 부원장 공소 내용을 대로라면 김용, 정진상, 유동규가 그분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제로 이 돈을 받아 쓴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분의 실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동규 본부장 진술 위주로 이제 검찰 수사가 진행된 걸로 전해왔는데 그러면 김만배 씨도 관련 진술을 이제 하는 겁니까? 네, 이 김만배 씨가 1년 전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을 때 이 배당 이익을 나누기로 한 적은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른 민간업자들이 돈을 준 사람을 속속 밝히고 나면서 김만배 씨도 과거 입장 고수하기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정진상 실장도 이제 곧 소환이 될까요? 네, 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검찰은 소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미 관련자 진술, 또 금융계좌 정보 등을 확보해서 소환 시간 문제라는 관측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 측근들에게 이 지친다, 힘들다 이렇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요새 이재명 대표를 보면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살이 빠지고 얼굴이 상한 모습입니다. 측근들은 당대표가 된 뒤에 다이어트를 했다고 전했는데 최근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 당내 분위기는 좀 어때요? 네, 일단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탄압을 주장하면서 단일 대우로 뭉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정조준할 때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사퇴론이 노골화될 것이다. 비상대책위 체제로 갈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연말 긴박하게 갈 것 같네요. 아는 기자 윤수민,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